와 32화에서 마광숙 대표가 응급실에서 한 회장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에 온 국민이 함께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마 대표? 동시에 광숙을 가로막고 있던 이성의 둑이 드디어 터져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앞으로는 순탄하게 사랑에 갈지 전망해보고요. 위기를 맞은 철없는 흥수, 세리와 범수를 둘러싼 갈등과 선택, 소전무가 등장함으로써 독고탁이 또 어떤 망발을 부릴지 주말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망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랑 진짜 시작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마 대표가 오열하는 장면 다시 봐도 뭉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장수 씨가 그렇게 결혼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떠났기에 마 대표가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철렁했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광숙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신을 생각했을까 하고 말해요. 동시에 이런 일이 없고는 장수에 대한 의리와 신분 차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이성에 가로막혀 있던 광숙의 마음의 둑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다친 분은 아마도 기사분이거나 회장님 차에 다친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감격의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바깥 정원 벤치에 앉았죠. 광숙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런 광숙의 손을 한 회장은 꼭 잡아줄 겁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싶어요. 한 회장이 이번에는 광숙을 꼭 안아주면 좋겠어요. 체면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까요? 광숙은 말하겠죠. 막걸리 배달로 호텔에 들렀다가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손이 떨려서 키를 꽂을 수조차 없었어요. 제게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장수 씨가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난 이후로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교통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회장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말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마음은 오직 회장님만 제발 살아계시기만을 부르짖었어요. 응급실에 허급지급 들어와서 피투성이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신사분을 본 순간 숨이 멈출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눈물은 앞을 가리고 안 돼요 회장님. 아직 제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살아계셔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 속을 썩혀드렸어요 하고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마 대표? 이것이 무슨 소리지? 마치 꿈인 것처럼 환상인 것처럼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거기 진짜 회장님이 서 계시잖아요. 마치 환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진짜 회장님임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달려가 회장님을 껴안고 울었어요.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감사해요. 엉엉 울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제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억지로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말하는 광숙을 감동의 눈길로 바라보며 듣고 있던 한 회장은 말합니다.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엔 안 죽어요. 마 대표,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마 대표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숙제를 다 마치기 전에는 안 죽어요. 회장님, 자신의 손을 꼭 잡은 회장님의 손등에 광숙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 일어서서 가려는 광숙의 팔을 한 회장이 잡습니다.
마 대표, 제가 마 대표를 사랑합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마 대표의 마음이 이끄는 그때 제게 와주세요. 마 대표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시동생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다 같이 오손도손 살아요. 광숙은 말없이 눈물 젖은 눈으로 회장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네, 회장님 그렇게 할게요. 장수 씨의 마지막 허락 받고 올게요. 그리고 말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 절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약속해줘요. 한 회장 웃으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 기사 형편이 어떤지 보기 위해 저는 여기 좀 더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네, 회장님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광숙 돌아갑니다. 차에 올라 다짐하죠. 회장님, 이제 제 마음은 확정되었어요. 장수 씨에게 가서 마지막 확답을 받고 다시 올게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대로 행복 직진으로 가도록 우리 작가님이 가만둘까요? 시청자들이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가는 어떤 과거의 그림자 혹은 새로운 위기를 이 둘 사이에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요. 작가님이 우리를 이렇게 빨리 행복하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한 회장 쪽 사정으로 광숙이 편하게 회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일 말이죠. 가족 중에 누가 반대를 한다든지 광숙의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주세요. 다음은 장미애의 눈물과 세리범수의 혼란입니다. 세리가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자 장미애는 오범수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갑니다. 세리 문제로 찾아온 듯하지만 그 표정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가득한 얼굴이죠. 범수, 세리 좀 찾아줘. 그 애가 집을 나갔어. 나 너무 두려워. 세리 아빠가 투서까지 넣었다던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미안해.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범수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세리 아빠도 너무나 정신이 빠진 일을 했었어. 미안해 정말이야. 펑펑 우는 미애에게 범수는 조용히 휴지를 건넵니다. 범수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을까? 아니면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의 두려움은 단순히 세리의 실종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리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 숨겨야만 하는 그 과거 때문이죠. 이제와 무너지는 포장된 삶의 균열이 그녀를 삼키는 중입니다. 범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세리가 자신에게 가진 마음을 알고 있기에 세리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미애만큼이나 걱정이 됩니다. 범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미애를 위로합니다. 세리는 똑똑한 애이므로 괜찮을 겁니다. 친구 집이나 고시원에 있을 겁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 음성이 밝아지더군요. 세리가 온통 저만 생각하는데 저는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미애는 이 말에 반색을 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세리에게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좀 나가 있으라고 설득해줘. 세리가 범수 교수에 대한 마음이 진정인지도 돌아보고 범수 교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 세리 아빠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내가 안심이 안 돼. 우리가 저지른 일을 다하는 두 집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겠어. 그렇지만 세리는 정말 몰라야 돼. 범수야 부디 지난 날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줘. 이렇게 참여할게 흑흑. 미애는 강수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준 범수가 정말로 고맙습니다. 미애는 점차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날의 탐욕은 밉지만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맘대로 할 수 없는 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가슴 찢으며 회개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모성으로 강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세리도 마음을 잡고 두시 다른 남매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범수와 세리가 맺어지는 것이 선인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집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33화에서 범수는 호텔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만일 LX 호텔이라면 한 회장을 만나서 장미애의 부탁을 듣고 세리가 저 때문에 아드님과 파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린 마음에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돼서 그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아서 그렇지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드님과 세리가 맺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풀어주시고 아드님께 잘 말씀드려주세요라고 부탁하러 가는 건 아닐까요? 또 자기가 계속 학교에 남아있기는 힘들 것 같으니 호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하기 위함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또 두 가문의 악연이 어떻게 풀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흥수 스토리입니다. 아이고 흥수씨 큰일 났어요. 오뿐에게 멋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방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 오뿐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거든요. 동물병원 원장, 잘생긴 데다가 흥수처럼 걱정시키지도 않고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이 남자. 오뿐의 마음이 흥수에게서 멀어져 가면 어쩌죠? 오뿐은 유기견을 치료하러 갔다가 병원장과 마주칩니다. 병원장의 눈빛엔 약간의 묘한 호기심과 설렘이 보였어요. 그는 유기견을 쓰다듬으며 오뿐에게 말합니다. 아, 이렇게 친절하시다니 천사 같은 분이세요. 오뿐은 이 말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건 흥수가 못하던 말이었죠. 처음 만났을 뿐인데 기묘한 케미가 감돌죠. 33화 성공기에서는 오뿐이 병원장과 함께 토스트를 먹으며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흥수가 그걸 목격하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죠. 아니 이럴 수가. 흥수는 처음으로 오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녀는 늘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는데, 아니 믿고 싶었는데, 흥수는 지금껏 오뿐이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팬클럽 회장 때부터 한결같았죠. 그래서 오뿐의 마음을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밀어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의 등장은 그의 감정을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겠죠. 작가는 이 상황을 통해 흥수야,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흥수, 여자의 마음은 남자이기 나름이야, 알겠지? 이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원장님이랑 너무 비교된다 정말. 흥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낯선 멋진 셔츠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 나도 좀 멋있어져 보자고. 흥수가 오뿐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흥수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독고탁과 소전무입니다. 독고탁이 책상에 앉아 어떤 종이를 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놀란 얼굴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공문서 같이 보이기도 하고 세리가 보내온 편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필리핀의 도피에 있는 소전무가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전무가 보낸 것이라면 회장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숨기는 것도 지쳤습니다. 독고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전화를 걸죠. 알았어,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금 물러서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까, 알았지? 과연 이 말은 그를 위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으로 끌어들이는 독고탁 특유의 조종일까요? 바로 그때 장미애가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옵니다. 얼굴은 새벽 내내 울다 온 듯 부어있고 눈동자는 절박합니다. 제발 좀 잠자코 있어. 괜히 나서서 일만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독고탁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설쳐. 그게 가장한테 할 소리야. 난 아직 카드가 있어. 오범수 이놈, 독수리술도가, 한 회장 그놈들 가만 안 둘 거야.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와 달리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진심은 감춰지지 않았고 불안은 목소리 끝에 스며듭니다. 독고탁. 그는 진짜 몰락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몰락을 예고하는 걸까요? 벌써 주말이 내일 모레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